안녕하세요. 혹시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볼 거예요. 프로그래밍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요, 정말 간단하고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생각에서 출발해요. 바로 만약에 라는 이 개념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만약이라는 핵심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에 if나 else 같은 도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배운 걸 전부 활용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자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재밌겠죠? 원래 프로그램 코드는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순종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마냥 우리가 이 친구한테 상황을 봐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고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마법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코드 중간에 나타난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갈림길에는 이정표가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조건식입니다. 이 조건식이라는 이정표가 참, true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거짓, false를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갈림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형태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if문입니다. 만약 뭐라면 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문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if라고 딱 써주고요. 그 뒤에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조건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처럼 맨 뒤에 콜론, 그러니까 땡땡 점 2개를 꼭 찍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들여쓰기인데요.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고 싶은 코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써줘야 해요. 이 들여쓰기가 얘네들은 한 팀이야 하고 묶어주는 신호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들여쓰기로 예쁘게 묶인 이 코드 덩어리 있죠. 이걸 우리가 코드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은 if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만, 딱 그때만 실행이 돼요.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이 코드 블록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쌩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소스 자료에 나온 아주 클래식한 예제인데요. 점수를 입력받아서 if, 만약에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 59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거짓이라서 그냥 지나쳐버렸으니까요. 근데 방금처럼 거짓일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좀 아쉽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우도 처리해주고 싶잖아요. 걱정 마세요. if에게는 아주 찰떡궁합인 파트너가 있거든요. 바로 else입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떻게 if를 도와주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을 보시면 아까 봤던 코드죠? 합격하는 경우만 챙겨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if else를 썼더니 이야기가 달라졌죠. if, 만약 돈이 6,000원보다 많으면 택시를 타고 else, 그렇지 않다면 걸어간다. 이렇게 참일 때의 행동과 거짓일 때의 행동,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택시 타냐, 걸어가냐처럼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선택지가 3개, 4개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if를 여러 번 쓸 수도 있긴 한데 코드가 좀 지저분해져요. 훨씬 더 세련되고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lif, else if를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elif를 쓰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바로 가독성 때문입니다. 만약 if를 계속 따로따로 쓰면 컴퓨터도 헷갈리고 나중에 코드를 읽는 사람도 이 조건이랑 저 조건이 무슨 관계지? 하고 머리가 아파져요. 하지만 elif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아니면 저건 어때? 하는 식으로 조건들의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하나의 사슬로 쭉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적에 따라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90점 이상은 A, 80점대는 B.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야말로 엘리프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보세요. if, elif, else 구조가 얼마나 우아한지. 코드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조건을 하나씩 체크해요. 90점 이상인가? 아니네. 그럼 80점 이상인가?
맞네 하는 순간 딱 맞는 조건의 코드, 비약점을 실행하고 그 뒤에 있는 elif나 else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임무 완수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정말 똑똑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익혔으니 진짜 재밌는 걸 해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if, elif, else를 모두 모아서 우리 손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소스 자료에 나온 예제인데요. 바로 나만의 자판기 만들기입니다. 자, 자판기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메뉴판이죠. 우리 프로그램도 시작하면 이렇게 멋진 메뉴판을 먼저 딱 보여줄 거예요. 떡볶이 드실래요? 튀김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번호를 보고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번을 눌렀어요. 그럼 우리는 떡볶이를 골랐구나. 가격은 3,000원이네. 이걸 알아채고 연결해 줘야 하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if, elif 구조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죠. if,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가 1이면 메뉴는 떡볶이, 가격은 3,000원으로 정한다. elif, 그게 아니고 만약 1을 입력했다면 메뉴는 튀김, 가격은 2,000원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메뉴에 대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메뉴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돈을 내야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조건문이 활약합니다. 사용자가 낸 돈을 받아서 if, 만약에 내야 할 돈과 정확히 같다면 결제 완료. elif, 만약 돈을 더 냈다면 거스름돈 드릴게요. elif,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어이쿠, 돈이 부족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조건문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완전한 자판기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정리해보자면 if, else, elif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에게 생각하는 힙을 길러주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각기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단순한 만약이라는 개념이 모여서 우리가 아는 모든 복잡한 프로그램과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이 작은 만약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